아, 예. 오늘 참 땀나는 날이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참 마음적으로 안 좋은 그런 그 상태인데, 또 저는 저대로 참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주 시겁하고 여러 가지 참 방송도 잘 안 되고 막 정지 먹고 그래가지고 좀 방금 전에도 이게 공개로 방송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비공개로 낮에 그 테스트 하면서 비공개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풀어놓지 않아가지고 어, 시작을 했다가 어쩐지 그 시청자분들이 홍보를 해놨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김순희님처럼 딱 시작하면은 들어와가지고 글을 남기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명뿐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이 되면서 비공개로 설정이 됐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방송을 중지를 하고 지금 새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토니오님을 연결을 해서 오늘 상황에 대해서 차분히 한번 또 듣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예, 이제 막 들어오시네, 들. 예. 우리 김수님 소리도 잘 들리죠? 예, 우리 그 주변에 좀 많이 이 주소를 좀 퍼다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들도 이렇게 하시고요. 예, 한승희님 들어오셨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우리 안토니오님을 지금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연결됐네요. 예. 안토니오님. 네. 예, 이제 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제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아까 아이고. 비공개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아, 오늘 황 선생님이 예, 엄청 실수하네요. 예, 난 아까 예. 그 아침에 물론 그래서, YTN은 왜 걸었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YTN 걸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좀, 잘 착각을 해가지고 잘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YTN 측에서 그거 다 알죠. 방송 글쎄 끌어가는 거 다 말입니다. 알죠. 그랬을 때 예, 어떤 특정,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그 어떤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갖고 싶은 거야. 자기 그 유튜브 그 방송에다가 그걸 그 상대방 걸 찍어서 그걸 들으면 되는데 그 방송을 갖고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저작권 그 노래 그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예, 바로 저작권 침해로다 고소 들어와요. 저 조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냥 딱 오늘 그렇게 저촉이 돼버렸네요. 그 나도 그걸 알면서 저 안 되는데 하고 얘기를 해주려다가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YTN을 걸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실시간, 근데 YTN을 중간에 조금 인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음. 황 선생님은 실시간 방송을 갖다가 걸어놔가지고, 예, 저는 그 그, 사안이 좀, 저기, 좀 굉장히 또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좀 오늘 좀 시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네요. 아무튼, 아이고, 여러 가지로 참, 식은땀이 또 오늘 흐르는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이제 3개월 동안인데, 3개월 동안이면 굉장히 서스펜드를 받은 거거든요. 지금 서스펜드 받은 거거든요. 네. 그 그, 그, 3개월 동안 조금 번거롭지만은 일단 여기 선구자 방송 TV에서 생방송을 하고 끝나면은 선구자 방송으로 또 이제 옮겨 놓는 이중일을 좀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근데 그 마이크 소리가 잡음과 틱틱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어 저기 한번 껐다가 전화를 저는, 다시 저, 연결할까요? 저는 굉장히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리고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근데 왜 그렇지 이게? 에,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뭐, 네, 그런데,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또 우리 방송이 또 어떻게 실수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정지를 먹었지, 서스펜드를 먹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나마 또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것도 뭐, 별다르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요.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서, 오늘 아주 잘 끝났어요. 싱가포르에서 그 미국 회담에 관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싱가포르에서 그 합의 초안에 다 서명을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늘 그 방송 지상에서 늘 수식어로 따라붙는 포괄적 비핵화를 미국에서 바라고 이제 그거를 서명을 받은 건데, 우리가 그 포괄적 비핵화라는 그 포괄적 핵폐기 그 뜻은 뭐 포괄적이라는 말은 모두들 다 알겠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한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를 한 가지로 모아갖고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패키지로다가 이제 딜을 했는데, 방송하기 전에 내가 확실한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CVID에 서명을 했어요. 미국에서 요구하는데 첫 번째 그 첫 회담에 약 30분 정도의 회담이 있을 때는 50분 회담이 있을 때는 북한에서 줄기차게 그 내세운 게 김정은이가 나는 완전히 비핵화를 하지만 먼저 안전보장 각서를 일단 구두로 받고 싶다 해서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줄다리기 하다가 2차 그 90분 동안 회담에서 그 양자가 그 실무진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회담을 했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포괄적인 그 비핵화 그 안이 나와갔고요. 그 초안으로 작성해서 김정은이 거기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어떤 지금 그 현재 돌고 있는 이야기는 뭐 어떤 실리를 챙기고 봐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북한이 비핵화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초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90분에 걸쳐서 그다 보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그걸 일단 받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의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완전히 사인했고, 여기 보면은 그 CBS라는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종합적으로 뭐 다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좌파 방송 절대 안 들었습니다. 단 1초도 안 들었습니다. 불과 50분 만에 북한과 포괄적인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CBS에서. 상세하게 내용은 디테일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고 이렇게 CBS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아침 그 중간에 나온 얘기입니다. 계속 이어가면 뉴욕타임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초반에 1대1 미팅을 해서 합의 공동 선언문에 그 초안을 작성해서 일단 자필 서명을 하고 최종 발표는 나중에 그 90분 그 회담에서 그 실무진들과 거기 뭐 우리 그 존 볼튼 본베어 다 들어갔죠. 북한의 김영철이 뭐 최선이 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모아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미국이 끝까지 북한한테 완전한 비핵화 서한을 이제 그 북한한테 던져서 북한이 그걸 다 그 모든 것을 다 북한이 이해를 하고 거기 서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70년간의 그 비핵화를 이렇게 빨리 북한이 서명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요. 뭐 우리가 자평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양국 간의 그런 적대감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빠른 시간에 진행될 것이다라고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CBS에서 이제 그 백악관의 발표를 이렇게 이제 인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로이터에서는 북한의 그 적대적인 그런 여태까지의 북한하고의 적대적인 그런 미국은 70년 동안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북한이 미국한테 바라는 최대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비핵화를 할 때 미국하고의 어떤 그 적대적이지 않고 그런 가까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부응을 하려면은 안전보장 각서를 해줘라 해서 미국에서 안전보장 각서를 써줬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 안전보장 각서를 써준 거에 대해서 저도 이걸 갖고
어떻게 논평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겠지만 사실상 이것도 일종의 그런 한반도의 그 코리안 페닌슐라의 비핵화로 인해서 북한이 바라는 거는 당연히 이걸 바라죠. 그랬을 때 그런 미국이 안전보장 각서를 써줬다는 거는 북한의 어느 정도의 그 비핵화의 심정이 가기 때문에 써줬다고 저는 보고요. 안전보장 각서는 그렇게 크게 향후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로다가 모든 걸 속단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이걸 이제 추후로 내일도 얘기를 계속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오늘. 근데 이렇게 되길 저도 사실 바랬고요. 그때 북한이 그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이것도 로이터스에 이렇게 똑같이 보도를 해요. 한국에 그것도 북한이, 근데 이제 그 로이터에서는 어떻게 그 토를 다루냐면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한다고 확고하게 말을 했지만 서명란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공개하지 않고 그냥 서명란만 했다는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끝까지 그 안건이 굉장히 그 중요한 안건인 그런 두 가지의 서명은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북한이나 공개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 서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법안인지 모르는데요. 여기서 그럼 미국이 바라는 그 포괄적인, 그러니까 포괄적인 비핵화 폐기론, 포괄적 비핵화 폐기론을 내가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다시 온 얘기지만 다시 한번 방송하기 전에 이걸 내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우리가 하나 사면은 그 PC 본체가 오지 않습니까? PC 본체가 오면 거기에 딸려오는 그 부속품들이 그 컴퓨터 스피커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딸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하나가 없으면 컴퓨터는 작동이 안 되죠. 물론 비핵화가 뭐 하나가 없다고 작동이, 물론 같은 논리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는데 꼭 핵무기만 해라 이게 아니고요. 핵무기를 하는 그 비핵화라는 과정에서 거기에 그 북한의 핵에 관한 모든 그 시설, 뭐 그 물질, 그 연구소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 전에 한 번만 끊고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틱틱 소리가 나긴 나네요. 이게. 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하세요. 예, 금방 바로 연결할 테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소리가 방송 소리가 좀 틱틱 소리가 좀 거슬리기는 하네요. 이게 혹시 다시 걸면은 좀 해소가 될지 몰라서요.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선구자 방송 시청자분들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SNS가 되시는 분들은 이 방송 그 주소를 좀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일단 구독을 해 놓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법안인지 모르는데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포괄적인 비핵화 폐기론. 예. 예. 근데 지금 희한한 게 아까 방송한 게 지금 그 컴퓨터 상황에서 저한테 들려오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지금 감도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도가. 예. 그래요. 일단은 그냥 그럼 지금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괜찮은 진행하시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북한한테 그 포괄적인 비핵화 폐기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9단계의 그 포괄적인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함으로써 일단 체제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자기네들이 그 비핵화를 한다니까, 그럼 너네가 비핵화를 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데 이 사안을 니네가 받아줄 수 있냐 해서 북한한테 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북한이 갖고 있다는 60여 개의 핵무기, 그건 김정은이 입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여 개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지금 비핵화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해지를 않았죠. 이제 시작이지만 북한이 일단 60개를 갖고 있다니까 그 60개는 그 테네시주 그 오크리즈 거기 그 핵폐기장으로 갖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비핵화를 한다면 그러면 테네시로 이걸 일단 북의 핵무기를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소형 원자로를 불능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형 원자로를 가동했을 경우에 플루토늄이라는 핵물질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축적하게 되면 북한은 그걸 영구히 지하 갱도에 숨겨놔서 나중에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갖고 있는 소형 원자로를 불능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오늘 그 미국에서 요구하는 북한한테 그 숙제로 준 과제를 북한이 받은 거죠. 그 세 번째는 핵실험장을 폐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핵실험장을 폐쇄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저놈들이 서방 기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걸 핵실험장 폭파하는 장면을 쇼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그건 너네들이 그 임기운변식으로 한 그 핵실험장 폐쇄고 여기에는 국제 사찰단이 가서 더 확인을 하고 그 지형적으로 다 이렇게 사찰단이 가서 폐기할 수 있는 거를 사찰단 임의대로 지정을 해서 너네가 폐기를 해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북한의 그런 생화학 무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심 분리기, 그다음에 북한이 그 소형화시킨 그 핵탄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북한 놈들이 그 화성 15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화성 15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이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화성 16호입니다. 화성 16호는 12,000km를 날아가면 이거는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지만 이거는 태평양을 넘어서 워싱턴까지 근접할 수 있는 아주 미국에서 가장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탄도 미사일을 전면 폐기하고 그런 그 시설을 갖다 전부 다 폐기하는데 국제 사찰단이 모든 걸 국제 사찰단이 다 들어가서 다 꺼내고 그걸 전부 다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해갖고 폐기라는 과정을 북한이 그걸 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그런 걸 응한다고 전에 했을 때 북한은 자기네들이 근 30년 동안 일으켜놓은 핵무기를 만약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에서 진짜 이게 저도 지금 이걸 믿고 안 믿고가 그런 거를 제가 선택 못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북한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북한을 안 믿는 전제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 분석가들이 뭐라 하냐면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와 그런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미사일 프롬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다 포함시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국외 사안을 갖다 다 폐기를 한다면 북한 땅은 핵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핵무기도 없고 생화학 무기도 없고 미사일 탄도 미사일도 없고 모든 체계가 다 폐기가 된다면 북한은 진짜 완전히 자유로운 낙원이 되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북한한테 제시한 비핵화 포괄적인 핵 폐기론이라는 것은 일단 북한이 갖고 있는 다시 한번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째,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 전량 수거해서 테네시주로 이동. 두 번째, 북한의 소형 원자로, 얘네들 소형 원자로 많아요. 소형 원자로 불능화시키고요. 그건 다 폐기시키는 거예요. 다 폭파시켜갖고. 세 번째, 핵실험장 폐쇄. 지금 폐쇄가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북한의 소형 탄도, 그러니까 핵탄도 미사일 전량 수거 및 폐쇄. 전량 수거 및 폐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 뭐 명왕성이라든가 뭐 북한 놈들이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성 뭐 그런 거 그런 모든 그 북한이 그동안 만들어놨던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천 기는 될 것 같아요. 수천 기는 되는데 이 미사일은 전쟁이 나면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량 회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생화학 무기 이것을 전량 회수와 동시에 시설 그런 장소들을 전부 다 폐기하는 조건입니다. 그럼 이 조건을 북한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북한이 이걸 선뜻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급작스럽게 합의문 초안에 양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저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거기다 또 몇 가지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핵무기 해체는 벌써 얘기했고 우라늄 농축 중단이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요. 우라늄 농축 중단이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북한이 우라늄을 갖고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든 게 아니고요. 우라늄을 이용해서 우라늄 원석을 갖다 그 고농축 1 그러니까 분당 3만 회가 돌아가는 자동차 RPM이 분당 6,000번 돌아가요. 네. 그럼 이 원심 분리기는 자동차 RPM은 제가 알기로는 이빨이 밟았을 때 그 RPM이 6,000까지 올라가면 그게 분당 6,000, 1분에 6,000, 엔진이 6,000번 도는 거예요. 1번에. 네. 그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엄청난 많은 그 공회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농축 원심 분리기는 분당 3만 회가 돌아가요. 3만 회. 네. 굉장한 거죠. 이렇게 강하게 압력을 줘서 그 우라늄 원석을 집어넣고서 거기서 232라는 그 미세한 그 단 0.2g만 나오는 그 원심 분리기 안에 0.2g만 나오는 그 우라늄 그 분자를 축출을 해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북한이 이거를 대략 한 8,000개에서 10,000개를 저는 갖고 있다고 내가 추정을 하고요. 실제로 북한이 2,000개는 서방 그 핵과학자인 해커 박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우라늄 농축 그 시설을 불능화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거는 바로 원심 분리기를 갖다가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심 분리기를 과거 리비아 같은 경우는 원심 분리기를 전량 회수해서 테네시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 북한도 저놈들이 과연 그 원심 분리기를 갖다가 몇 개를 갖다 보여주실지는 저도 이게 참 너무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원사이드하게 오늘 이 일이 끝나서 저도 참 내가 참 말하기가 참 거북한데요. 네. 북한이 과연 그 원심 분리기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게 원심 분리기예요. 원심 분리기 그동안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평방 6m짜리 이 기계를 10,000개 이상을 갖고 있다면 과연 이것도 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저는 의구심에 앞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또 있어요. 수소탄 원료를 생산을 중단하라는 그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 5개월 전인가 1년 전에 북한이 수소폭탄 성공하고 그 북한의 그 나이든 여자 아나운서가 그런 뉴스를 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북한이 자기네들이 수소폭탄을 만들었답니다. 그 수소폭탄은 뭐냐? 수소폭탄은 핵무기 그러니까 그런 그 원자 폭탄보다도 수백 배의 위력을 가진 게 수소폭탄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원자탄을 갖다 이미 실험을 끝내고 이미 다 소형화시켰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수소폭탄을 갖다가 얘네들이 생산을 하려고 수소탄 원료를 갖다 얘네들이 많이 축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미국에서의 그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번에 이 안에다가 수소탄 원료 생산 중단하라. 그 다음에 너네들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한다면은
전폭적인 국제 사찰단 수용, 이걸 다시 6개를 추가로다가 꼽았습니다. 맞는 얘기죠. 국제 사찰단이 들어가야만 북한의 비핵화는 낱낱이 파헤쳐지고 그걸 완벽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국제 사찰단 그 전문가들이 그 북한 땅에 안 들어가서의 비핵화는 북한의 말만 듣고 북한이 주는 대로 받는 그런 비핵화는 그건 다 거짓이죠. 그렇게 이제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 모든 기재, 모든 물질을 외국으로 안전하게 반출하는 게 1차적인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 하이노젠 원자력 그 사무총장 하이노젠 박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원자력 배치하고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다 꺼내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꺼내놓아서 그걸 갖다 반출을 해서 미국 테네시로 옮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북한의 그런 그 비핵화를 진짜 의지 있게 하는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그 핵보유국들, 영국, 프랑스 이런 상임 이사국들이 북한의 상주에서 모든 감찰 역할을 하는 그런 조항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원자로 그 핵실험 장소도 5개가 있답니다. 5개가 있답니다. 1개가 아니랍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미확인된 북한의 핵시설을 추가로 또 집어넣었어요. 미확인.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풍계리를 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풍계리에서만 핵실험을 했다.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확인 지역도 5개가 넘는다. 그것도 완전하게 포괄적으로 다 밝혀야만 비핵화에 서명하겠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북한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게 북한이 하루아침에 이런 거를 쉽게 이렇게 해줬다는 거는 저는 믿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또 한 가지 어떤 거를 또 필수 조건을 다 미국에서 줬냐면은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그 전문가들이 제한 없는 전방위적인 핵사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제가 2004년도로 돌아갈게요. 그때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막고 김정일이가 핵실험을 했을 때입니다. 1차 핵실험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한참 북핵위기가 일어났을 때 김정은이가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그 돈이 필요하고 북한 인민들이 밥을 굶고 다 죽어나가니까 뭐 실제적으로 뭐 그런 유엔 보고서에 하면 250만 명이 죽었다는데 전 뭐 그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전쟁도 아닌데 어떻게 250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또 죽었답니다. 또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그 정도의 숫자가 죽었다고 또 그렇게 실제로 증언하는 분도 있고요. 그랬을 때 북한이 그 김정일이가 그 미국하고 딜을 하면서 살짝 피해가서 그 먹을 거와 돈을 얻기 위해서 비핵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비핵화를 한다고 해놓고 국제 그 사찰단 IAEA NPT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입을 하고 순조롭게 북한은 비핵화를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자기네 그 핵 원료 공장이라든가 모든 그 핵 시설을 갖다가 그 국제 사찰단의 그 감시 아래 그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은 아니고 그건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CC 카메라에 봉인을 다 했어요. 그만이 그 나무로 봉인된 거 그거 자르면은 그건 완전 입에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북한이 숨을 돌리고 김정은이가 이제 그 미국하고의 어느 정도의 그 위기 상황을 넘기고 그런 유엔 경제 제재를 풀고 많은 지원을 외국에서 받고 어느 정도 숨통이 돌아가니까 갑자기 김정은이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김정은이가 뜬금없이 유엔 사찰단을 갖다가 전부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긴급 막 이게 브레이킹 뉴스 나오고 북한에서 갑자기 유엔 사찰단을 다 추방시켰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 다 끊어버렸어요. 감시 카메라 다 끊어버리고
북한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외세의 그런 우리의 우리의 자주 그 주권인 그런 우린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더 이상 우리 외세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핵살자는 전부 다 나가고 우리한테 어떤 내정 간섭이라든가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그렇게 간섭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해서 김정일이가 완전히 그 비핵화를 깨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영변을 갖다 폭격을 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상당히 전쟁의 일촉즉발까지 가는 그런 위험 상황을 겪어서 결국은 김정일이가 그 순간을 피하고 모든 핵 시설을 다 전면 오픈하고 국제 그 사찰단을 다 쫓아냈죠. 그럼 여기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그 전문가들이 제한 없는 전방위적인 핵 사찰도 필수 요건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말은 또 그렇게 해놓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 핵 사찰도 전부 다 나가. 라고 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는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요번에 이렇게 그런 그 초안을 다 받아서 자기네들이 뭐 진짜 저도 아주 굉장히 놀라운 게요. 완전 지금 이 포괄적인 9개 가지를 플러스 이 마지막 이 3가지까지 첨부를 하면은 이거는 그 완전히 완전한 그 비핵화예요. CVID. 이거를 북한이 오늘 사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상당히 잠기네요. 핵폐기도, 물론, 핵폐기도 제거하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가장 미국에서 고심하고 있는 게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기에 보면은, 탄저병도 있고, 탄저병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VX 신경작용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비롯한 북한이 꼭 뭐 탄저병만 만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아주 인간을 갖다가 도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화학 무기를 많이 만들었겠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실어가지고 근접 거리에서 많이 한반도에서 그런 걸 사용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겠죠? 그랬을 때 그런 중장거리 미사일도 폐기를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장거리 미사일은 그건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것까지 폐기하라고 하면 반항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북한은 과거에 러시아의 중형 미사일과 중국의 미사일들을 많이 카피를 해갖고 북한은 상당한 수의 사거리 킬로수로 따지면 약 150km에서 250km 정도의 중형 미사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것도 전량 파기하거나 회수를 하라는 거예요. 북한이 이거 반발하죠. 그럼 이걸 왜 파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미국에서 중형 미사일을 갖다 왜 위험 요소를 보냐면요. 이 소형 미사일에다가 탄저균이나 그런 살인가스 무기를 갖다가 실어갖고 거기 탄두에다 고착을 시켜서 이걸 많이 쏘았을 경우에 만약 이게 한반도에서 터졌을 때 엄청난 살상을 빚는 거죠. 도살이죠, 완전히. 그래서 북한의 모든 그런 중단거리 핵미사일도 전면 파기하라고 이제 그 내용의 초안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걸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바로 어떤 이견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하겠어요. 그냥 나오자마자 everything 굿이라고 그러고 다 잘 됐다 그러고 나는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그다음에 종전 체제에서 이제는 그게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종식 체제로 가야 되겠다. 북한하고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되겠다. 심지어는
외교관계 수립까지 나온다.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는 봤을 때 북한이 또 하나의 어떤 그 불모의 술수를 들고 나오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뒷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근데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어가는 게 나는 매우 기쁘다. 이거는 그 미친놈 그 데니스 로드맨이 그 싱가포르에서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굉장히 기쁘대요. 기쁘다 그러면서 우리 절친 김정은이가 평화를 위해 열심히 한 그가 백악관에 초청도 받고 미국도 계속 와야 되고 앞으로 미국과 잘 돼서 북한의 스포츠 행사도 자주 갖겠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평화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한다고 그리고 이놈이 싱가포르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디언지에 가보면은 가디언지는 상당히 냉소적으로다가 오늘 그 비핵화를 봤습니다. 가디언지의 오늘 그 기고문에 의하면은 이번에 그 합의한 그 서명문은 기존 과거의 비핵화 초안보다 그렇게 뭐 나빠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다고. 맞죠? 제가 2004년도에 그 김정일 시대 때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한참 비핵화 위기가 있어갖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영변을 폭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폭격을 맞을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가 꼬리를 내리고 비핵화한다고 들고 나왔어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비핵화 초안보다 나아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막바지 기회까지 줄기차게 요구한 완전한 비핵화엔 결국 미치지 못했다라고 가디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서 서명이 포괄적인 의미로 서명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국제사회는 아직까지도 그런 포괄적인 합의 도출엔 매우 미흡하고 위험하다고 이제 비핵화는 그렇게 미국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초안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근데 저는 딱 두 가지로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사인을 하게 된 동기는 저는 100% 이해를 갑니다. 왜 가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싱가포르에 가서 김정은하고 약 50분, 90분이면 약 2시간에 걸쳐서 그런 회담을 가졌을 때 미국에서 북한한테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건 제가 이제 오늘 이 90분 동안 있었던 일을 대략 내가 그 안에 분위기를 보면 이럴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 만들어 놓은 초안을 다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당부자들한테도 돌렸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영문하고 한문하고 다 만들었을 거라고요. 미국에서 이미 다 만들어 왔을 거라고요. 그거 다 돌려놓고 그 합의 초안을 보고 다 한 장 한 장씩 보고 일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했을 거라고요. 익스플레인 했을 거라고요. 1단계는 뭐뭐를 하고 2단계는 뭐뭐를 하고 3단계는 뭐뭐를 하고 4단계는 뭐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이상이 있는데 이게 한반도 비핵화 그동안 너네하고 우리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서 수십 년간 이끌어오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았던 이 한반도의 그 비핵화 문제를 이 초안대로 해야만 우리 미국은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북한에 너네들이 이걸 받았을 경우에 너네들의 마음은 어떻고 너네들의 진정한 그 핵 폐기론의 의지가 뭔지를 알고 싶다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초안을 먼저 다 돌렸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1차적인 그 초안 내용이 북한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린 경제 제재하고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그 감축론이 나왔어요.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뭘 요구했냐면은 일단 안전보장 각서, 나에 대한 그 니즘 체제 안전보장 각서를 해주면은 내가 실제로 2차 회담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1차 회담에서 안전보장 각서를 승인해 줬어요. 1차 회담에서. 네. 사실 뭐 안전보장 각서는 크게 그렇게 북한을 그거 있다고 해서 북한 못 때려부시키잖아요. 그건 그렇게 별 의미 없는 얘기고 2차 이제 그 회담에서 그 9개의 초안을 북한 김정은이가 김영철이 그 최선희 그다음에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외교관들이 다 보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런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럼 왜 받았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이걸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북한 김정은이 지금 그 시츄에이션이 어떻죠? 북한의 시츄에이션이 어때요? 굉장히 크라이시스하고 막 위기가 차고 북한 인민들 못 살고 그 김정은이가 핵무기만 갖고 있을 뿐이지 김정은이 여태까지 아무것도 이렇게 놓은 게 없잖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그런 빈사 상태에 놓인 북한이 김정은이가 왜 그런 비핵화, 미국에서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왜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이면 바로 폭격이 들어와요. 안 받아들이면 항상 미국의 그 강력한 군사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쉬어간다는 말. 우리가 과거가 아니고 우리 항상 어떤 이런 얘기 있죠. 일단 돌아가자. 일단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일단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방송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비핵화, 그러니까 미국 방송에서 비핵화는 이게 장기적인 포석을 해서 10년이 걸릴 가. 지금 이렇게 9개 정도의 비핵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분명히 10년 텀을 갖고 들고 나올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지금은 안 들고 나와요. 지금은 안 들고 나오는데 아마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이거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핵폐기 내일부터 합니다. 그랬을 때 북한이 이런 경우는 우리가 텀을 줘야 된다. 우리가 이거 한 번에 못 한다 했을 때 점점 북한이 시간을 갖고 어떤 그 미국으로부터의 그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그 자기네들이 비무장을 합니다. 하는데 북한이 어느 결정적인 그 순간을 지나가는 그 한도가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2년에서 3년 있으면 만약 낙선이 됐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뭐 조자룡의 조자룡의 그 선지창을 들고 휘날려도 지금은 휘날리고 있을지 몰라도 3년, 2년 지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낙선이 됐을 경우에 네. 북한은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이 절대 핵무기 60개 아닙니다. 150개 이상 갖고 있어요. 미국한테 줄 수 있는 핵무기를 다 이미 보따리를 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고농축 원심 분리기 보따리로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미국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북한의 핵시설, 지금 미신고가 5개가 5개가 더 있대요. 북한이 자기들 입으로 발표한 거와 위성에서 관측한 그런 시설을 제외한 미신고의 불투명한 그런 북한 지역 내에 있는 미신고 핵시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북한이 지난 5년 전부터 어떤 일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냐면요.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북한이 제3의 제3, 제5 장소에 똑같은 시설의 핵시설을 이미 새로운 그 설비 라인을 다 완비해 놓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사용했던 그 무기 갖고 미국하고 지금 딜을 해서 완벽한 비핵화를 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비핵화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에 받습니다. 절대 침범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의 평양하고 그 워싱턴하고 상호 연락 사무소가 개설이 돼요. 조만간에 개설이 전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주장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경제 제재 이거 바로 풀어줘야 돼요. 경제 제재 아마 내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비핵화하는 거 봤을 때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경제 제재를 지금부터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서 노코멘트에다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경제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보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일단
완전히 제재를 뭐 풀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종의 그 말미에 어떤 그, 그 뉘앙스를 갖다 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뭘 요구했냐면은 한반도에 있는 지금 그 동해상에서 그 주한미군하고 대한민국 국군하고 일본 해군하고의 연계된 상륙훈련을 중지시켜달라. 걔네들 당연히 중지시켜달라고 그러죠. 내가 김정은에게도 중지시켜달라고 그러죠. 나 비핵화 했으니까, 비핵화 한다고 서명 날인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것도 들으면은, 내가 참 이런 소리 들으면은 오늘 사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내일 이후부터 주한미군과 한국군과 연계된 군사훈련은 당분간 보류한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군사 장비를 철수한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렇지만 비핵화가 돼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또 모습을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면의 그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들으면은 뭐 당근도 주고 철칙도 주고 다 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의무적으로 주한미군하고 한국군하고의 그런 군사 연례적인 군사 그런 훈련, 밀리터리 액션은 내일부터 보류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 이 상황을 계속 바라봤을 때 저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이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하고 수많은 언쟁이 들어가요. 북한하고 최설희하고 김계관, 김영철이가 판문점에서 미국하고 얘기할 때, 이건 못한다. 이건 우리 내정 간섭이다. 여기까지는 우리 주권 침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줄 수가 없다.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그런 실무회담처럼 아마 분명히 수십 수백 건의 북한하고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대립과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거 트럼프 대통령 오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내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선뜻 비핵화를 받았을까라는 걸 내가 내 나름대로의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심리를 제가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받았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하고 언젠간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본배우한테도 한다고 약속을 하고 하다못해 김영철이가 와도 비핵화를 한다고 하고 친서 내용에도 저는 완전한 비핵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자기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이 과거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그렇게 진솔한 그런 어떤 그 비핵화로 인해서의 그런 게 없었는데 얘네들은 이상하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북한을 압박을 했습니다. 믿지 않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의 어떤 연민의 정으로 많이 바뀌냐? 그건 절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합의 초안이 9개 그 초안을 딱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자의 어떤 그 조항을 옵션을 또 집어넣었을 거라고요. 만일 김정은 내가 오늘 이 초안 작성한 거에 대해서 네가 이거 한치의 틈도 없이 이거 다 네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냐 했을 때 북한이 그러면 예스를 했을 거라고요. 예스를 했으니까 그 양쪽에 앉아갖고 그런 뭐 난리를 받았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 그럼 믿겠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안 믿겠지만 일단 서류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얘네들이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토달고 저건 안 된다. 뭐 감찰단이 여기까지는 와도 요 땅까지는 와도 이 땅은 우리나라의 그 치외법권이다. 여기는 핵무기하고 관계가 없다. 여기까지 침범하지 말라고 막 이런 이야기가 무지무지하게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요. 북한 핵살찰단이 북한이 들어가는데 전에도 그랬어요. 북한의 그 IAEA에서요. 이걸 아셔야 돼요. 2004년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김정일이가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핵사찰단을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핵사찰단이 다시 귀국을 해갖고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갔는데 우리는 애초에 그 전문을 받고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북한의 그 핵사찰을 어떤 그 제약 없이 그렇게 우리가 원만하게 그렇게 받는 걸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가니까 군인들이 우리를 막고서 몰아내더라. 했을 때 북한 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는 군사지역이라고 했어요. 군사지역. 핵무기 시설이 아니고 우리 군사지역이다. 함부로 못 들어온다. 라고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IAEA 감찰단이 가갖고 그 핵 감찰이라는 감찰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땅만 밟고 왔어요. 이런 사태가 분명히 또 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절대 자기네들의 그 미신고된 그런 걔네들이 그 뚜렷한 핵시설이에요. 그런 거를 아직까지도 미국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그런 미신고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그런 핵시설을 북한은 아마 절대 유엔 감시단하고 IAEA 주관하는 핵 사찰단한테 절대 안 보여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속는 게 절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보려고 계속 관망을 하고 북한이 근데 이게 왜 또 깨질 수밖에 없냐면은 북한이 이걸 다 준다 그러면 북한은 실제적으로 미국이 오늘 경제 제재는 풀어준다고 했지만 경제를 살려준다는 얘기를 아직도 안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일반적인 그 북한의 그 보상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런 국가 간의 그런 딜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국고에서 주는 게 아니고 나는 될 수 있으면 북한을 갖다 민간 차원의 유도를 해서 북한의 경제를 갖다 살려주겠다. 근데 그게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맞는 게 북한에 어떤 차관을 주면은 북한은 그걸 갖다 계속 그 검은 돈으로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검은 돈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놈들이 눈을 속이고 별짓을 다 할 거라고요. 그런 첨단 시설의 그런 부품이라든가 앞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2년, 3년에 낙선되면 더 좋고 하다못해 최악의 경우 북한이 7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7년이나 6년 정도만 참으면은 나는 그때까지 10년이라는 비핵화를 이 비핵화도 먼저 이 얘기를 먼저 마무리하고 10년이라는 그 텀을 난 기다리면 트럼프는 결국은 나라로 떨어진다. 그때 우리는 그 트럼프한테 받은 돈과 경제 부흥을 해서 일으킨 돈 갖고 전면 다 뒤집어 갖고 우리는 더 많은 핵무기와 실제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다 총동원해서 미국이 그때 우리한테 큰 소리 쳐도 우리 정면은 그때 미국 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북한의 현 시점에서 가장 두려웠던 게 미국의 군사적인 행동이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도 그거에 놀란 거예요. 우리 시리아 공격하는 거 봤죠? 옛날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이가 막 대놓고 생화학 무기 갖다 다 죽여버리겠다. 미군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탱크 들고 다 쫓아갔잖아요. 쫓아가갖고 그냥 한 달 만에 다 깨버렸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랬을 때 북한이 뭐가 예외가 돼요? 북한 깨는 게 뭐가 달라? 중동 깨나 북한 깨나. 그랬을 때 이 북한 애들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체제가 전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북한에서는 이륙 비핵화를 받아줄 수밖에 비핵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의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요구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느냐. 김정일이 지금 세계사에 가장 총명하고 가장 예지력이 있고 아버지보다는 더 현명하고 앞에 그런 어떤 국제 정서를 볼 수 있는 젊은 지도자로 부각이 됐어요. 이건 뭐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또 미국에서도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 그런 국가들에서는 물 한잔 마시고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돼서 그런 이미지도 개선하고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럭키하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대통령도 만났고 시진핑이라는 또 그 경제 대국 그런 대국의 대통령을 만났고 그다음에 시진핑도 푸틴도 만나고 그다음에 사다도 만나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은 다 만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런 개인적인 치부도 좋고 북한이 명분이 쓰는 게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역시 평화적인 나라다. 북한은 역시 핵무기를 비록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북한은 국제사회 질서를 갖다가
유지시키고 그런 선도국으로서의 그런 북한의 충분히 저들은 자격 있다는 그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제재를 완화시키는 걸로 인해서 북한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진짜 걱정 없이 비핵화라는 전제로 눈속여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요것도 숨기고 저것도 숨기고 했을 때 시간을 끌었을 때 여러분 3년, 5년, 10년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3년 후에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또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하고 또 다른 줄다리기를 펼쳐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사인을 한 이유는 어쩌면 저는 북폭하고 연계가 많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앞으로 2주 후에 북한에서 분명히 군인들이나 북한의 그런 핵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요원들이 원자력 감시단들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땅처럼 들게 못하게 해요. 거기에 분명히 불협화음이 생기고 판문점에서 수시로 회담 결렬이 되고 또 뭐 결렬이 되고 아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북한은 결코 비핵화를 한다는 게 일종의 이건 숨긴 과거 아버지가 2004년도 그 시기 때 그 고난의 행군을 이기기 위해서 미국을 갖다 역이용해갖고 금전의 보상을 받고 다시 재무장한 사례도 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외형상으로 볼 때는 자기 아버지의 그런 그런 어두웠던 그런 정치력보다 좀 더 지도자로서의 그런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지도자로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자기 아버지의 후광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절대 오늘 그 비핵화에 대한 그 서명을 했지만 서명을 하게 된 계기는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그 의지력을 보기 위해서 이 서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앞으로 계속 미국하고 어떤 불협화음,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요거는 되고 요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란하고의 그 유엔 6개국 그 상위 이사국들이 맺어준 그 핵폐기 문서를 폐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폐기했는데 그런 깡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임 이사국에서 다 인준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까짓 거 미국하고 둘이 한 핵폐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깼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비난해요? 비난 못하죠. 트럼프 대통령 그러지. 나는 김정은이가 날 싱가포르를 불러갖고 저놈이 완전한 비핵화 우리가 그때 포괄적인 걸 다 제안을 내가 다 줬다. 쟤네들이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고 충분히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서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놈들이 말을 바꾸고 이제 와서 이놈들이 앞으로 저는 2, 3주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저는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핵폐기를 한다는 놈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런 핵폐기를 갖다 서로 돕고 그런 아주 원만한 핵폐기를 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강제를 하면은 그런 그 제안을 하면은 난 더 이상 이 비핵화론에 핵폐기론에 대해서 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거 깨겠다고 딱 나오고 바로 들어가죠. 우리가 내일부터 주한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이거 연계된 한국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그 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했다는 게 아니고요. 보류한다고 했어요. 보류. 네. 중단이라는 말하고 보류는 틀리죠. 굉장히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틀립니다. 중단이라는 건 이미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중단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보류한다고 그랬어요. 보류. 그거 저는 지금 동해상이나 우리 한국 영해에 근접한 미국의 자산들이 결코 태평양 연안으로 물러서지 않고요. 오키나와나 필리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키나와나 필리핀. 그걸로 다 일단 후진 배치시켜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 북한을 관망을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비핵화를 하는가. 옛날에 서당에서 서당의 그것도 잊어버렸다.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계속 믿고 가르치고 하다
그 학생들이 제대로 그 길을 안 가면은 서당에서 어떡합니까? 그 훈장님이 회초리를 막 치죠. 네. 회초리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는 왜 다른 애에 비해서 학업 태도도 안 좋고 어떠한 그 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 훈장님이 그냥 다리에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막 그렇게 치는데 바로 김정은이 지금 훈장 밑에서 그렇게 관찰당하는 학생 신분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네. 학생 신분에 불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서명했다고 해서 야 드디어 북한 다 퍼지고 야 북한 신났고 뭐 북한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완전히 북한하고 이제 짜고 다 했네 이런 댓글도 내가 봤는데요. 아직까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러지 말고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 수많은 일이 생깁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언론들은 비핵화라는 그런 전제로해서 모든 걸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그런 평온한 상태에서 보도를 했지만 앞으로는 보도 막해요. 앞으로는 보도 막해요. 북한 막 갑니다. 북한 막 가고 보도 막 하는데 오늘의 그 비핵화 그 서명 날에는 결코 그렇게 우리한테 하나 뭐 큰 의미도 없고 결국 우리 우파가 불리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전 아주 쉽게 저는 또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우리 애청자님들 잘 들으세요. 오늘 다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다 비핵화 하는구나. 그래 착하다. 기다려볼게.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가 준 과제대로 너네는 이행만 하고 거기에 따라주면 돼. 모든 건 다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해서 그걸 했으면은 뭐 북한도 살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 과정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북한이 절대 트럼프 대통령을 따돌리려고 그 롱텀 그 폐기론을 들고 나올 텐데 그러면 1년 끌고 2년 끌고 지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협정문서 폐기하고 바로 북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폭을.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외무부 장관이 오고 소련의 그 로스케 그 수장인 그 푸틴이 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내가 중재하겠다. 시진핑이 와서 형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저놈 내가 김정은이 내가 완전히 버려서 고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뭐 누가 와서 뭐 남한에서 누가 와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북폭을 100% 할 수 있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얘기 또 아까 했어요. 만일 비핵화를 한다고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다. 만일 이거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니까 안 됐을 경우는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하겠대. 왜 그러냐니까 안 되는 건 아직 생각은 안 해봤대. 김정은의 열의가 너무 강하다는 거야. 비핵화를 한다고 그 테이블 안에서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는 거야. 100%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믿어달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뉘앙스를 붙였어요.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있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그 사람 비즈니스 할 때 내가 볼 땐 피도 눈물도 없이 비즈니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부호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북한을 요리조리 저놈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요번에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안 하고 그 롱텀 조건으로 다 계속 미국한테 아마 또 다음 주면은 요 조건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요 조건은 조금 우리가 좀 보류를 해주고 우리가 지금 요 조건은 우리가 이건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보고 요건 좀 시간이 걸린다. 일단 쉬운 것부터 하는데 요런 자기네들이 뺏겨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부위는 김정은이가 계속 시간을 물고 늘어질 거라고요. 그 중요한 부위라는 것도 한 거 없어요. 원심불릭이라든가 그런 고농축 그 핵물질을 갖고 있다면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의 그 생화학무기 원료들 이런 걸 안 주겠죠. 숨겨놓겠죠. 그랬을 경우에 미국하고의 많은 이견이 생기고 아마 계속해서 미국하고의 그런 그 의견 충돌만 내지는 뭐 북한하고의 엄청난 저는 그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비핵화를 전제로 서명 날의를 한 게 너무너무 잘된 일이에요. 북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속았어요. 지금 그 많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속지 않길 빌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속았다고 쳐요. 그럼 한 달 있다가 북한이 이거 속이네.
북한 놈들이 지난번에는 그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다 한다고 그래놓고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말이 달리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봐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바로 본격하죠. 바로 본격합니다. 북폭은 아직까지 지향적이고 북폭은 아직까지 오히려 더 강하게 지금 북폭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의 비핵화를 아직까지 머나먼 길이에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직까지 저는 북한의 비핵화가 글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송 뉴스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그 단독 비핵화 회담이 많이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내가 이야기만 해. 그러니까인데 여기 뭐냐면 북한이 그 원자력 핵 사찰단을 많이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 북한의 그 비핵화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야. 이거는 원자력 과학자들하고 원전에 관련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10년 이상 걸릴 텐데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해갖고 많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그런 자기들의 그런 의지 속에 미국에서 많이 북한하고 어떤 종전 선언까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종전 협정을 저는 맺어줄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저놈들이 또 바라는 거는 종전 협정을 또 요구한답니다. 요구하고 북한의 이런 롱텀 10년 이상의 그런 장기적인 저놈들은 그 포석으로 여러 가지 저들의 지금 계략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전 모른다고 절대 보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다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비해서 오늘 그렇게 쉽게 북한의 사명 날인을 저는 해줬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많은 그 정책 연구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 북한의 그 비핵화를 진실적으로 저놈들이 하는 걸 믿고 해줬다고 보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비핵화를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거의 현실성 없는 그런 저놈들이 그런 북폭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기네들의 어떤 계산적으로 저렇게 쉽게 서명 난의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중요하냐면 북한에서 모든 협정서에 의회되고 그거를 막 전면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철저하게 압박을 하고 유엔 제재도 그때까지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아까 했냐면 그거 내가 잊어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북한의 번영의 길을 주고 유엔 제재를 풀어주는 거는 비핵화가 된 다음에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행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비핵화의 어떤 북한의 그런 성의를 봐서 일부 제한적이지 않으면은 아니 완전한 비핵화를 했을 경우에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지원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협정 문서를 위배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 비핵화를 지연시키거나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번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번복했을 경우에 나는 강한 군사적 압박과 강한 유엔 경제 제재는 계속 우리는 그 옵션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일 처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현명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현명하게 받아들이냐면 위반하면 바로 북폭이에요. 그거는 그 누구 어떤 사람이 와도 막지를 못해요. 미국에서는 실제적으로 김정은이가 진짜 개가 천선해갖고 저놈 그 속내가 진실적이게 많이 포함돼서 비핵화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좋고 북한도 살려주고 북한도 세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호 국가로서의 그런
어, 그 과거에는 그런 악의 국가였지만 그걸 탈퇴해서 그런 선도 국가로서의 그 북한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주는 거고요. 또 북한이 그런 경제적으로도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비핵화를 완전히 했을 경우에 그럴 땐 도와줘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 북한 놈들이 절대 그러질 않다고 저는 보고요. 북한이 저렇게 쉽게 비핵화를 한다는 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저놈들의 그 어떤 의중을 다 알고 일단 받아줬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큰 무서운 일이 생길 거고요. 앞으로 북한의 이런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 마찰과 핵 사찰단하고의 그 마찰과 그 엄청난 그 지금 그 아주 그 어두운 그런 북한의 그 태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이 오늘 마냥 트럼프 대통령이 해줘서 저놈들이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거죠. 네. 그래요. 그다음에 내가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오늘 그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랬대요. 북한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고 미국은 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마 잘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우리의 그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비핵화의 의지를 두고 우리 핵무기를 포기했으니까 저 사람도 당연히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국민들의 반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돈은 받되 미국은 아직까지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우리하고는 적대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뭘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핵시설을 폭파하고 대담한 결심을 한 것도 미국이 그렇게 당연히 우리한테 그런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는 그걸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은 적국이지만 돈을 받아야 된다는 북한 사람들의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 잘 살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 그렇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여전하다는 거죠. 네. 경계심은 여전하고 근데 그다음에 이건 늦게 나온 뉴스입니다. 이건 한두 시간 전에 나온 마지막 뉴스인데 이거는 폭스뉴스에서 마지막으로 타지는 뉴스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이 오늘 그 합의 초안에 완전한 비핵화 CVID에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바로 북한의 전반을 거쳐 핵폐기 시작을 내일부터라도 한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오늘 또 그 서명을 갖기 전에 서명을 하고 나서 그 김정은이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그 요구사항을 다 듣고 빠른 시일 내에 내가 폐기하겠다. 질질 끄진 않겠다고 북한이 입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김정은 입으로. 그러니까 어디 한번 우리가 두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그 미국하고 북한의 회담 때문에 모든 그 언론과 채널이 다 뉴스가 다 사실상 다 스탑이 됐어요. 스탑. 그거 한 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없어요 뉴스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미 예측한 거예요. 예측했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자기애들의 그런 그 체제 보장과 북폭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북폭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자기들의 어떤 선의적인 면을 보여야만 그 강한 그 무기의 압박을 안 받고 자기들이 그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잖아요. 이거는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한 북한의 술수입니다. 더 이상 뭐 거기 어떤 추가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쉽게 모든 걸 해결했다는 얘기는 바로 북폭을 피하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내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그 공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북한의 그 과거에 그부터 내려오는 그런 아주 그 도발적인 국가로서의 그냥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속임수를 아주 그 국가 전반에 거쳐서
속여서 먹고 사는 그런 북한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저는 속였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비핵화를 속였다고 보지 북한의 김정은이 절대 100% 비핵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예. 그리고 테네시로 일단 무기 몇 개는 갖고 갈 거예요. 제가 볼 땐 북한이 아마 핵무기 5개 정도 하고 원심 분리기 한 1000개 정도라든가 어떤 거를 아마 분명히 내놓을 겁니다. 근데 북한이 그런 와중에서 자기들이 체제의 모든 명운이 달린 그런 북한의 핵을 갖다 쉽게 폐기를 한다. 폐기를 할 수가 없죠. 북한은 또 하나의 시련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우파에 대한 시련도 있어요. 우리 우파 국민들이 북한 가만 안 놔두잖아요. 상당히 미국만큼 강한 우리 우파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우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일단 핵 북복을 피해야만 저는 사실 오늘 남한 정부가 어떻게 표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게 오늘 자기들이 웃으면서 스마일링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스마일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내일부터 미국이 절대 대한민국의 그런 방위를 갖다가 저버리고 북한하고 비핵화를 해서 북한의 번영을 길을 열어주고 북한하고 모든 한미 방위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그 이상으로 잘 릴레이션십을 가질 거라고 저는 안 봅니다. 그런 생각 없고요. 북한하고의 연락사무소도 핵폐기 능력에 따라서 그런 평화협정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불가침 조약, 앞으로 있을 그런 모든 미국하고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의 요구사항이 결코 쉽게 미국에서 순수히 아직까지 미국에서 들어준 거 없어요. 미국은 뭐냐면은 먼저 니네가 비핵화를 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비핵화 절대 쉽지 않아요. 어떤 방송 어디서도 비핵화 있으면 다 끝난 게 이거는 지금 연필로다가 말로만 서로 교환을 한 거예요. 비핵화 한다고. 막상 쟤네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부터 해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걔네들이 숨겨놓는 작업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요거는 보여주지 못했고 요거는 보여줄 거. 미국 절대 바보 아닙니다. 절대 바보 아니고 절대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치의 어떤 실수라든가 북한 김정일의 그런 게임에 넘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놀아나지 절대 안 놀아난다는 것을 우리 애국 시민들은 알으셔야 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늘 그게 서명 날인을 쉽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믿는 거예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쉽게 했는지 알아요? 보통 하면은 서명 날인 한 번, 두 번, 아마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회담이 한 번 더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예정에 따라서 귀국을 하루 늦추더라도 북한하고 최종적인 담판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왜 그렇게 오늘 이 일이 빨리 끝난 줄 알아요? 북한 놈들이 실제적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으면 이 시간을 끌어요. 예상외로다가 1시간도 안 돼서 서명 날이 됐다는 거는 북한이 100%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걸 해버린 거예요. 너네 진짜로 할 거냐? 야, 너네 이렇게 할 거냐?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고 합니다. 매우 기쁘고 바로 그냥 트럼프 대통령 비핵화 안 되면은 협정 오늘 날이 난 거 다 깨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바로 그냥 공격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네. 미국에 네. 중간 선거가 언제 있죠? 무슨 선거요?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저기 대통령 선거 있죠? 중간 선거 또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1년 전, 가을에 2년 있나요? 전에 할 거예요. 네? 네. 2년 전에 할 거예요. 2년 전에. 그러니까는 임기 만료 2년 전. 그러니까는 2년 전에요. 지금 네. 그게 올해 있는 건가요? 내년이 될 것 같아요. 내년. 내년? 네. 내년을 보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너무 텀이 긴데, 그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이 돼요. 재임이 되고 아직까지도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능가할 만한 그런 경쟁자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 그런 것보다도 11월이라고 하네요. 중간 선거가. 네? 11월. 올 11월. 그럴 거예요. 네. 11월 달에 합니다. 네. 11월 달에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의지를 믿고 해준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저는 여기서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북한의 의지를 믿고 해준 게 아니고 북한의 의지를 실제적으로 다 북한이 그런 과거 25년 동안에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행동이 나올 거를 예감을 하고 그냥 해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을 때 받을 거 못 받고 북한 그 니즈움 체제까지 완전히 그때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까지 제거하는 그런 새로운 또 그 북한한테 그런 초안을 더 내서 이제 비핵화가 아니고 너네들 하도 못 믿으니까 이 김정은 네가 완전히 네가 그 권좌에서 물러나야만 비핵화도 되고 북한의 평화가 찾아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꺼내질 않았어요. 북한 놈들이 제일 아주 아주 막 기가 막 여리게 듣기 싫은 소리가 인권 문제. 오늘 북한의 인권 문제 안 나왔어요. 글쎄요. 그럼 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얘기 안 했냐? 어차피 비핵화가 거짓말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폭격을 하겠다는 거야. 북한이 속였을 경우에. 어저께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놀면은 폭격을 맞는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쉽잖아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가면서 내가 너 오늘 참 고마워서 내가 너 한 100만 원 줄게 해놓고 100만 원을 준다고 해놓고 안 준 거야. 그럼 뭐 속인 거 갖고 놓은 거잖아.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오늘 비핵화한다고 그래갖고 앞으로 핵비 과정에서 계속 속이고 계속 말 바꾸고 계속 그 사찰 요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계속 미국으로부터 초안의 어떤 그 사안을 갖다가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인다. 우린 막상 첫날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두고두고 계속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불합리하고 우리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해서 이거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네들이 그런 번복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한반도는 그냥 진짜 완전히 북한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김정은, 김정은이죠, 김정은. 김정은은 그냥 더 이상 내가 볼 땐 거의 목숨도 살아남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하고 비핵화한다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줄 알고 믿고 있어요. 언론에서 뭐 얘기하니까 북한이 드디어 비핵화를 하겠네요. 그럼 북한의 핵무기를 다 드러놓겠네요. 저는 참 그런 거 봤을 때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합니까? 일부는 할 수 있겠죠. 일부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하고의 폭발이 일어나요. 미국하고에서 많은 이견차가 나고 아마 맨날 그 북한하고의 그 회담, 앞으로도 북한하고 수많은 회담해요. 북한에서 판문점에서 할 수도 있고 워싱턴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마 내일부터라도 그 본배우도 아마 북한에 수십 번 갔다 올 겁니다. 그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미국의 그 실무진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파헤쳐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견 차이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 합의서에 서명한 그 내용이 있죠? 몇 가지, 네 가지로. 네. 그 부분 한번 좀 더 소개 좀 해주실래요? 합의서 내용은 북한의 그 평화, 그러니까 네. 그 안전보장각서,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남북 간이 된다. 그치, 남북 간의 그 종전협정,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 그거 해주면 안 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합의 초안에 넣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북한의 뭐 여러 가지 완전 비핵화 폐기론, 네. CVID, 근데 그것도 좀 믿질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유해송환? 예.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5시에 브리핑을 한다고 그래 놓고 브리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쵸? 기자들 모아놓고.
그랬을 때, 예, 기자회견은 했는데 질문을 좀 받긴 했죠. 근데 그런 기자회견 말고 예. 비핵화에 대한 전면적인 합의 내에 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언론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핵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합의문 안에는 뭐 이것만 들어있다. 뭐 이거 했다라고 얘기하지 그걸 갖고 미국의 뭐 모든 언론사가 과연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고 진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타당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합의 초안을 이뤄냈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 상황에서는 합의 초안을 갖고 모든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합의 초안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도 있고 이거는 크게 그렇게 비핵화하는데 아무런 그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본베어 미국의 그 실무진들은 실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비핵화를 진짜 할 수가 있을까?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비핵화 만약 북한이 예? 그런 서명을 했지만 기존 과거의 비핵화 초안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막바지 줄기차게 요구한 완전 비핵화엔 결국 미치지 못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각 방송마다 자기네들이 이제 그 자평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반 정도 믿고 서명을 해준 거예요. 100% 믿고 해줬다고 저는 절대 안 봅니다. 100% 정도 믿고 했으면 인권 문제도 캐내야죠. 인권 문제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인권 문제가 크죠. 근데 만약 이게 지금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인권 문제를 얘기 안 했을까라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합의 초안에 애초에 그 미국에서 그 설정을 할 때 북한이 저렇게 쉽게 나오고 쉽게 사인을 줬다는 거는 앞으로 그 다가올 그런 핵폐기 과정에서의 아마 엄청난 힘든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걸 봤을 때 미국에서는 단호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줄곧 누누이 이야기해왔듯이 어느 순간에 북한이 돌변하거나 북한이 우리한테 합의 사항을 준수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는 바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그렇게 제거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합의 초안에 관계없이 북한의 말을 일단 들어봐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이 오늘 상당히 그래요. 아유, 참 오늘 좀 기분, 예, 더군다나 또 오늘 선구자 방송이 3개월 징계를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오늘 그러네요. 여기 방송에 찾아 들어오느라고 애들 먹으신 것 같아요. 겨우겨우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그 뭐라고 얘기를 거기다 했냐면요.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다른 난 찍어보면 나오던데 선구자 방송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2방송으로 당분간은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 계정으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 저기 아무튼 오늘 좀 아주 그냥 식은땀이 많이 났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난 그래가 아까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랬었어요. YTN 걸고 있더라고. 그래서 YTN만이 아니라 폭스뉴스 뭐 그 MBN, TV 예, 조선 왜냐면 골고루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떠갖고 황 선생님 카톡에 넣어서 황 선생님 그걸 보면 그건 괜찮아. 근데 황 선생님 채널에다 걸었잖아. 네. 채널에 걸면 안 되죠. 그건 남의 방송 걸 갖다가 그 저작권 침해한 거잖아요. 네, 저작권에 걸려서 제재를 3개월, 좀 먹은 것 같아요. 3개월이면 굉장히 심한 제재를 받았는데 3개월 동안 어떡하죠? 3개월 동안 참 우리 저기 다른 이 채널로 이제 생방송은 이 채널로 방송을 내보내면은 내보내야 될 것 같고요. 그 상관없어요. 예, 예, 네, 또 상관없어요. 그 녹화된 방송 끝난 이후에는 이 네, 방송을 또 먼저 선구자 방송 계정으로 또 옮겨 네, 놓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 그 뭐 비핵화를 북한에서 이제 그 회담을 한 날이기 때문에 별다른 그냥 의미 없이 하루가 지나갔고
또 뭐 맨 틀어봤던 막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가 아마 그 합의문 초안에 대해서 더 미국에서 더 미국 백악관에서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일부러 그거 얘기해 줄 거예요, 아마. 뭐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 초안에는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의지를 믿고 앞으로 그 비핵화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많은 협조를 우리한테 해야 된다는 백간의 그런 논평이 있을 거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게 아마 내일 미국 메이저 언론의 그 초안에 대한 그 포괄적인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거의 내가 처음에 얘기한 거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일부터는 그것도 앞으로는 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북한 놈들이 말을 바꿨을 경우에 미국하고의 그런 막 엄청난 그 실무회담에서의 그 언쟁이라든가 그런 아주 그 엄청난 그 이견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그 그냥 가시밭길을 걸을 겁니다. 내가 볼 땐.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하고 또 오늘 내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이 미국 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엄청 내일부터가 많죠. 오늘은 뉴스가 전부 다 올스톱 됐죠. 왜 그러냐면은 외신 기사 타전이 전부 다가 올스톱하고 다 그 싱가포르 타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앞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어떻게 해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미국한테 그런 의지를 보여줬는가. 미국은 과연 북한의 그런 심정을 다 믿고 과연 어떤 식으로 북한을 했길래 이렇게 비핵화를 쉽게 서로가 상호 그런 날인을 했는가라는 그런 걸 포괄적으로 하고 그럼 앞으로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어떻게 먼저 시작이 돼야 되고 과연 비핵화를 어떻게 하면 비핵화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니 숨겨놓은 것도 안 주고 그러면 그 이런 것도 있어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또 싸우는 게 어떤 것들과 싸우냐면은 미국에서는 그동안 그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파악하고 그 정보 자료에 의해서 북한의 그 아주 곳곳에 그런 비핵화에 관한 그 핵폐기 과정에서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미국에서 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북한에서 오리발을 내밀었을 경우에 또 엄청난 또 뭐 굉장할 겁니다. 내가 볼 때. 북한은 뭐 깨부셔라 그런 게 내일부터 슬슬 들어가고 아마 내일부터는 비핵화의 그런 단면이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뉴스가 많이 날 거예요.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네거티브하게 보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였거든 북한이. 네. 다 받아들였잖아요. 생화학무기 파괴한다고 그러지, 핵무기 다 파괴한다고 그러지, 그다음에 뭐 다 파괴한다고 그러니까 예스 했으니까 우린 기다려보자는 거죠. 네. 아마 부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비핵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이거 단시일 내에 못 끝나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걸 단시일 내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그 말은 해요. 빠른 시일 내에 끝나겠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또 빠른 시일 내에 응해주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1년에 끝날 수가 없을걸요. 내가 볼 때 북한이 최소한 내가 볼 때 몇 년 정도를 끌을 텐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낙선하면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죠. 저는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비핵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예, 안 안 된다고 봐야죠. 봐야죠.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 지금 시간 끌려고 지금 근데 애청자님들 요거 내가 이렇게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북한이 일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북한이 핵무기 60개를 미국에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내가 그 원심블링의 10,000개를 갖고 북한에서 25년 동안 그 계산을 해봤는데요. 약 150개가 나와요. 150개가 나오더라, 핵무기가. 그럼 쟤네들이 24시간 풀가동해서 더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북한이 60개를 갖다가 미국에 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미국에서 받고,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하는 것 같이 보이네? 했을 때 북한이 그걸 주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그걸 완전하게 비핵화를 갖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북한 놈들의 머리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뭐 한 가지를 줘서 자기네들의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을 보이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걔네들은 뭐냐면은 60개를 만약 그것도 한 1년, 2년 세에서 60개를 주면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니네들이 그래도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을 때 북한은 바로 무엇을 노리고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되길 바라고 있고 또 이거 줬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그런 또 원심 분리기라든가 그런 뭐 생화학무기 이런 거 또 그런 거 철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위험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텀을 주고 한 또 몇 년 걸린다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일부만 핵폐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의 그 모습을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얘네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죠.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갈수록 지금 임기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 체제로 굳건하게 되는 거고 많이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외세의 침범도 없고 미국의 자극도 없고 뭐 남쪽에서 계속 그 물건 다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북한의 그 지원이 아마 미국의 눈치도 안 보고 막 들어올 겁니다. 김정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쉽게 비핵화 선언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북한의 그 어떤 그 신뢰를 촉구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그런 뭐 북한인 봐주기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한미군에 대한 그런 억지력을 좀 다소 완화시켜서 북한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믿어봐요. 난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 100% 믿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의 그런 숨어있는 그런 계략이 지들간에는 그 계략으로 이렇게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딜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딜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김정은의 그 완벽한 비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대응하기 위한 아주 그 냉소적으로 아주 냉철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심리가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한의 어느 정도의 일정 요구사항을 다 일단 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마치 한국을 저버리고 미국이 북한하고 그렇게 연계가 돼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노. 절대. 그런 일 절대 없고요. 아마 신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앞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엄청난 뉴스가 나와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스마일링 웃는 사람들은 우리 우파 국민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웃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예.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북복 가능해요. 북복이 더 현실적으로 와요. 봐요. 며칠 안에 있으면 북한이 어느 땅에 뭐 사찰단이 들어갔는데 북한 그 군인들이 총으로 맞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이제 막 나옵니다. 네. 과거에 김정은 시대 때 그랬어요. 사찰단이 허가증 내고 들어갔는데 못 들어오게 했어요. 내 집을 내가 들어가는데 와서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방송을 이걸로 마무리 지고요. 목이 아파서요. 네, 내일 내가 좀 쉰다. 내일 더 포괄적으로 많은 뉴스와 내가 앞으로 그 비핵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저 북한 놈들의 술수를 내가 좀 더 많이 좀 캐려고 그래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오늘 뭐 실수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잠시 혼절이 돼서 그렇게 쉽게 그런 거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하고 대북 억제를 하는 과정에서 순리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말도 안 듣고 어떻게 사람을 갖다 일방적으로 다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물론 죄인인데 저 죄인의 말을 들어보고 과연 저 죄인의 말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놈은 어디까지나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면을 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을 저는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님들, 우리 성자 방송이 아, 좀 실수로 인해서 성자 선생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3개월 정신을 먹었는데요. 먹었어도 또 이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로 와서 우리가 또 내일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부터는 더 아주 현실적인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늘 방송 마치고요. 이 시간에 오늘 내일 휴일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는 언젠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좀 오늘 같은 이런 부분도 좀 어떤 쇄신을 하고 네, 새로운 어떤 으쌰으쌰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이벤트 방송 같은 거 한번 좀 구상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뭐 안토니오님 지난번에 그 덕수궁에서 만났던 것처럼 한번 네. 만나서 방송을 한다든지 뭐 우리 네, 애청자님들 예, 그것도 제가 꼭 한번 생각을 예, 하고요. 오시라 그래가지고 같이 그리고 예, 앞으로 이제 그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세밀히 지금 저 북한 저 100%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 비핵화 현실적으로 전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 저거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속은 게 아니고 네. 그 속이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속이는 기다려. 거네요, 그죠? 지금. 트럼프 예? 대통령은 속이는 건 김정은은 트럼프 속이고 그, 트럼프는 아니, 김정은 속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이네요. 김정은은 지금 비핵화를 100% 한다는 게 현실성이 없는 거를 이야기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속이는 건 아니죠. 아니 일단 일단은 너가 속아주는 너 거니까 속아주는 그렇지, 척 하죠. 그렇지. 너가 비핵화 안 하는 거 알지만 예. 어쨌든 전 세계가 나는 너를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헌신적인 너에 대한 그 평화를 위해서 그 요구를 했지만 네가 끝내 나를 갖다 부정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만난 겁니다. 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속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예. 아이, 트럼프 대통령 바보 네,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김정은한테 왜 속아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 그 말이 안 되죠. 시청자분들이 또 일부 또 실망해가지고 많이 또 근데 낙심하고 그 그래서 일부 그렇지. 시청자님들께서 실망할 게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어요. 봐요. 내일 모레 일주일, 2주일, 3주 되잖아요. 북한에서 비핵화 못 한다 그러고 요거는 우리가 비핵화 의지에 없었다. 미국 너네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 치해 복권 지역이다. 여기는 못 들어온다. 이건 우리 거하고 관계없. 이건 니네가 제안한 한반도의 비핵화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나라의 주권 국가로서 그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고유의 북한 영역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거 군사 지역이라 여기 못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아마 북한의 그런 그 비핵화라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 터지는 그 미국하고의 그런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전 봅니다. 그러다 미국은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을 갖다가 더 이상 그런 어떤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국가로 안 보고 이거는 악의 국가구나. 이 체제를 무너뜨려야만 북한에 계신 북한 주민들이 잠깐나마 평화를 찾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 해서 이제 미국이 최종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죠. 비핵화 절대 트럼프 대통령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내가 볼 땐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예, 안토니오님의 방송을 또 들으면서 또 다소 이렇게 네. 또 안정을 찾고 아니, 계신 분들이 좀 아니, 많이 있는 것 아니, 같아요. 황 선생님, 저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솔직히 내가 아침에 방송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안 했냐면은 솔직히 난 그 YTN에서 그런 거는 꼴보기 싫었어요.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걸 아예 저는 아침에 아예 그 싱가포르 방송을 안 봤습니다. 저는 다 똑같고 안 보고 난 나가서 일 보고 그거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몇 개월 전부터 예고한 대로 결국은 만나는구나. 만나서 과연 그 김정은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비핵화를 한다는 데에서 헌신면을 일단 김정은이 걸 들어주고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클린턴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수백 배의 김정은이에게 천벌을 가하려고 이렇게 김정은이 갖다 말을 다 들어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좋은 또 그런 안정적인 그 시각으로 그렇게 또 방송을 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오늘 그 비핵화에 서명단이 냈다고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 동의할 게 하나도 없고 태극기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더 많이 들고 북한이 그랬다 그 미국하고 서명 날인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 불과 짧은 시간 안에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가 없고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네. 분명히 드러납니다. 네. 이거 엄청난 그질이 드러나는 게 미국하고의 그런 핵무기 그런 그 관계로 북한하고의 그 조종과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미국의 상주하고 북한에 들어갔다 상주하는 요원들도 아마 전부 다 퇴거하고 다 퇴진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 더 이상 북한 놈들하고는 역시 상종을 못하겠구나. 이놈들은 외교도 없고 진짜 아주 철저한 그 암흑서에 가려진 그런 존재들이라 우린 더 이상 이런 놈들하고 어떤 외교적으로 말로 해서는 될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이라 강한 폭격만이 북한을 갖다가 깨끗이 잠재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네. 예, 오늘 네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또 네, 뵙겠습니다. 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안토니오님, 또 오늘도, 열정을 가지고, 우리 오늘 있었던 그 미북 회담의 그, 실황들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뭐 참, 그, 이해 안 되는 측면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긴 했었죠.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금방 깨졌으면 좋겠는데, 라든지, 우리 또 그런 어떤 그 기대, 우리 나름대로의 그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서명이 이루어지고, 아주 또 칭찬도 이루어지고 하니까는 속에 열불이 나고 그랬던 분들도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는 몇 군데에서 그냥 난리가 났다고, 분노하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죠. 예, 그랬을 정도의 오늘 그런 어떤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주 차분하게, 그 김정은을 만족시켜 주는 듯한 그런 어떤 어떤 깊은 고단수를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애써 하게 되죠. 그리고 대북 강경론자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볼턴이라든지 폼페이오라든지 마이크 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이견과 마찰 없이 오늘 아주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 또 지금 화면에서도 보듯이 폼페이오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하는 모습을 웃으면서 이렇게 또 바라보는 그런 모습, 심기가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트럼프라든지 이 대북 강경파 측근들이 다 같은 그 소통이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크게 실망을 하거나 어떤 그 낙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토니오님이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준 그런 부분들과 또 일맥상통 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떤 그 오늘의 103차 안토니오님의 그 방송을 또 보시면서 그 다른 분들의 어떤 또 다른 그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이렇게 대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중계를 전송을 해드리다가 실시간 방송으로 전송을 해드리다가 아마 유튜브 그 규약의 규정에 좀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일단 방송 끝나고 다시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실시간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진땀을 흘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요강이 써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니까 몇 가지 왜 안 되는 그 경우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 저작권 문제에 저촉이 됐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빨리 이 방송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선구자 방송 TV 이 방송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계정이 만들어 놓고 이제 활용을 영상이나 방송들을 많이 올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 방송 구독을 신청을 해 놓으시고 또 주변에 또 알려주시는 홍보 역할도 좀 해주시고요. 당분간 이 3개월 아마 정지가 3개월 90일간 정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3개월 동안에는 지금 이 방송 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태극기 집회 방송이나 또 안토니오님 방송이나 또 다른 데 나가서 하는 그런 그 방송, 실시간 방송은 이 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녹화 방송이라든지 또 다른 방송들은 뭐 먼저 번 계정 선구자 방송이나 이 계정에 다 양쪽 다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계정에다가 데이터 자료들을 올려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양쪽 어디서든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단지 실시간 방송만 여기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선구자 방송 TV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까는 또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밴드에도 알려놨고 이 방송으로 방송을 하게 됐다는 걸 알려놨고, 또 우리 관리자님들한테 이 방송 계정을 알려놓고 또 몇몇 분들한테 문자로 이 방송 계정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시작을 했는데 시청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보니까는 오후에 그 테스트 방송할 때 이걸 비공개로 해놓고 설정을 해놓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방송이 나가는 걸 우리 시청자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조금 안토니오님하고 방송 진행하다가 방송을 끊고 다시 비공개를 공개로 이렇게 전환을 해놓고 했더니 이제 우리 김수 아주 시청자 우리 젊은 대학생분이 1순위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을 못 본 게 좀 아쉽지만은 이 방송이 맞춰지면은 다시 선구자 방송 계정으로 또 다시 올려놓으면은 이제 녹화로 재방을 보면은 되니까 뭐 크게 어떤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조심을 하면서 어떤 또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맞춰지면은요 한 20분 정도 후에 그 엊그저께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의 김재홍 대표님하고 전화 생방송했던 그 사안이 있었거든요. 인천 계양구 지역에서 투표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한 그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어떤 그 해명과 또 그 내일이 이제 투표 선거일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안토니오님 방송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잠시 후에 한 20분 정도 후에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짧게 한 2, 30분 정도 간 아마 방송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볼일들 보시고 내일이 선거일인데 꼭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쯤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